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내수용 자동차 국내 자동차 판매량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뭐 다른 이제 글로벌 뉴스라던가 이런 데 나온 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저는 이제 다나와 자동차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1등부터 20위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나머지 20위 밑에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한 3%, 2% 정도 점유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뭐 20위까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등에 좀 충격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D56 그랜저가 차지를 했는데 11,581대를 판매했고 전달에 9,997대를 판매했거든요. 한 1,584대 정도 늘어났는데 시장 점유율 8.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랜저가 출시된 이후부터 계속 이슈가 있었어요. 뭐 리콜 이슈가 계속 빈번하게 한 달, 두 달 사이로 계속 터져나와서 뭐 다른 이제 인터넷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9번까지도 뭐 고장이 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었는데, 거의 뭐 이슈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랜저라고 하는 차종은 국내에서 저희 독보적인 차종이고 가장 일반 소비자분들이 구매하고 싶은 차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판매량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전달 대비 1,584대 정도 늘어났고요. 아주 독보적인 차종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리콜 이슈는 좀 판매량을 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좀 씁쓸하긴 합니다, 여러분. 자, 2등은 카니발이 차지했는데 6,695대를 판매를 했고요. 전달에는 6,481대를 판매했기 때문에 대략 한 200대 정도 늘어났거든요. 이것도 시장 점유율 5.1%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3등은 더뉴 아반떼가 차지했습니다. 아반떼가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달에는 6,556대를 판매했는데 전달에 5,243대였거든요. 무려 1,313대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요 정도 세그먼트에서는 아반떼가 거의 뭐 독보적인 자리를 조금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4등은 기아자동차에서 가장 판매가 좋은 SUV 모델 소렌토가 차지했는데요. 6,499대를 판매했고 전달에는 6,835대를 판매했는데 대략 한 336대 정도 판매량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것도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비슷한 판매량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5등은 이제 스포티지가 차지했네요. 스포티지가 6,185대를 판매를 했고요. 전달에는 6,282대를 판매했는데 약 97대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것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6등은 포터2 상용차가 차지했는데요. 그냥 대수만 좀 보고 갈게요. 5,176대 판매했고 전달에는 6,183대니까요. 대략 한 600대 정도 떨어졌는데 뭐 상용차는 뭐 그냥 생경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등은 세이토스가 차지했는데 세이토스가 4,292대를 판매했고요. 전달에 4,119대를 판매했거든요. 무려 673대 정도를 더 판매를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판매량이 조금 많이 안 나왔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긴 할 건데 출하량이 좀 적다 보니까, 그리고 코너라던가 이런 부분이 약간 좀 그 네거티브적인 영상들이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이토스가 조금 그 반사 이익을 좀 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원래는 예전에 1세대 세이토스 같은 경우에는 월간 판매량이 대충 5,000대에서 6,000대 정도 판매되는 저희 독보적인 모델이었는데 판매량이 전달에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었다가 이번 달에 조금 성장세로 늘어나고 있는데 6월 달까지 한번 보고서 그게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지 아니면 반짝 5월 달에 반사 이익을 좀 누린 건지 한번 세이토스는 제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위는 제네시스 G80이 차지했습니다. G80이 아직도 잘 팔리네요. 4,701대를 판매했고요. 전달에는 4,407대를 판매했기 때문에 약 294대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도 그냥 뭐 한 4,500대 정도 내외로 계속 판매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9등은 경차가 차지했는데 레이가 차지했습니다. 4,576대를 판매했고요. 전달에 4,158대였는데 무려 418대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경차 중에서는 레이가 가장 공간 활용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좋다 보니까 판매량이 좀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모델도 신모델이 좀 투입이 된 상황이고요. 자, 10위는 K8이 차지했습니다. 기아자동차 K8인데 4,487대를 판매했고요. 이것도 좀 고무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전달에는 4,111대였는데 무려 476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대략 한 10% 정도 성장을 더 했는데, 그랜저하고 K8이 물론 판매 대수가 한 2배 정도 나고 있는데 K8도
약간의 성장세에 있다는 거, 이것도 좀 고무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자, 11위는 현대자동차 투싼이 차지했습니다. 4,241대를 판매했고요. 이것도 조금 늘어났네요. 129대 늘어난, 전달에는 이제 4,112대 정도 판매했는데 이것도 약간 늘어난 수치인데 뭐 이렇게 좀 미미한 수치로 늘어났고요. 12위는 기아자동차 봉고3가 차지했는데 4,109대를 판매했고요. 이거 상용차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3위는 경차가 차지했는데 캐스퍼가 차지했습니다. 4,064대를 판매했고요. 전달에 3,420대 정도를 판매를 했는데 이것도 판매량이 644대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상당히 뭐 10% 이상 성장되는 판매량이 좀 늘어났고요. 14위도 상용차가 차지했는데요. 스타리아가 차지했습니다. 3,567대를 판매를 했고요. 전달에는 3,407대를 판매했기 때문에 160대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도 뭐 상용차 그냥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15위는 펠리세이드가 차지했습니다. 3,553대를 판매했고요. 전달에 4,096대를 판매했는데 판매량이 대략 한 543대 정도 떨어졌거든요.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펠리세이드가 뭐 이제 구매하실 분들은 거의 다 구매하신 것 같아요. 거의 뭐 끝물에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기아자동차에서 테루라이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요게 조금 이제 뭐 모델이 체인지할 시기가 조금 다가오다 보니까 판매량은 약간씩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16위 현대기아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쉐보레가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아, 씁쓸하네요. 씁쓸해.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차지했습니다. 그래도 박수 한번 더 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량은 좀 적긴 해요. 3,396대를 판매했는데 전달에 3,072대를 판매했거든요. 324대 정도 늘어났는데 전달에는 이제 5일, 6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 그 출고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 밑에 등급 LS나 AT 등급은 거의 출고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액티브나 또는 RS 모델로 계속 출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판매량이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금 판매가 좀 붙어서 AT나 LS 기본 모델이 좀 붙어지면 한 5,000대 정도 판매하면 5,000대면 몇 등인가요? 세이토스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6등, 7등. 네, 박수 한번 더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현대기아 계속 나오다가 현대기아가 아닌 모델 딱 하나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17등 기아자동차 K5가 차지했습니다. 3,166대 판매했고요. 전달에 2,739대를 판매했는데 427대가 늘어나서 이것도 성장세에 좀 있습니다. 자, 18등 GV80 모델, GV80 모델이 차지했고요. 2,737대를 판매했는데 전달에 2,916대 판매했으니까 거의 뭐 비슷한 숫자 판매하고 있습니다. 19등 산타페가 차지했습니다. 2,557대를 판매했고요. 전달에 2,774대를 판매했습니다. 조금 특이한 거는 산타페가 이제 뭐 약간 각진 모양으로 해서 오프로드 차량으로 좀 변모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뭐 스파이샷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산타페가 2,500대가량 계속 판매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니까 산타페를 구매하시는 이 브랜드 파워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긴 해요. 일단 19위는 산타페가 차지했고요. 20위는 경차가 차지했습니다. 모닝이 차지했습니다. 2,502대를 판매를 했고요. 전달에 2,164대 판매했기 때문에 338대 늘어난 수준이거든요. 이것도 그래도 한 10% 정도 성장한 수준인데 이렇게 20위까지 보니까 현대기아 다 현대기아입니다. 여러분 현대기아밖에 안 사세요. 우리나라 분들은 현대기아밖에 구매를 안 합니다. 이 점유율이 몇 프로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뭐 제가 20위까지만 본다 그러면요 딱 현대기아가 아닌 모델은 딱 쉐보레 트랙스오버밖에 없거든요. 이 쉐보레 트랙스오버 한 대만 딱 쉐보레 모델이고요. 나머지 모델은 다 현대기아 모델인데 점유율이 20위까지 무려 62.2%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분 중에서 6분 정도는 6분이나 7분 정도는 현대기아를 선택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른 모델, 뭐 쉐보레 모델 아니면 뭐 지금
네, KG 모빌리티 모델이라던가 아니면 뭐 르노 이런 모델을 구매하시는 것 같고요. 총 대수, 그러니까 뭐 총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델 대비로 보면요, 제가 이거 개수를 해보니까 현대, 기아 점유율이 7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30% 정도만 다른 회사 모델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뭐 독과점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0대 중에 7대 정도는 현대, 기아 모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위까지 봤고요. 나머지 번외편으로 밑에 쭉 내려가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21위 포터 일렉트릭이고요. 22위 토레스 모델인데, 네, 요거는 한번 좀 보고 갈게요. 2463대를 판매했는데 전달에 3553대를 판매했거든요. 무려 1090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토레스는 약간 좀 이제 판매량은 좀 꺾이고 한 1년 정도 됐잖아요. 이제 좀 하향세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23위 D56 코나입니다. 2448대를 판매했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왔는데도 이렇게 판매량이 좀 저조하네요. 네, D56 코나가 전달에는 4023대를 판매했는데 무려 1575대까지 가량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그 뭐 인터넷 파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뭐 미디어 파워, 네, 유튜브라던가 이런 데서 뭐 D56 코나 별로라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판매량이 많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마 더 올라오지는 못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24위는 현대 이제 트럭 버스 차지했고요. 25위 아이오닉5, 26위 GV7, 7T, 네, GV70 모델이고요. 27위가 EV6, 28위가 소나타 DH. 네, DH도 1729대 판매했거든요. 이제 판매 시작한 건데도 네, 요번 달에만 1729대를 판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29위가 니로, 그 다음에 30위가 G90 모델이고요. 나머지 봉고3 EV, 아이오닉6, K3, 트레이블레이저가 946대 판매했는데 시장 점유율 0.7%입니다. 거의 미미하죠. 그 다음에 소나타 뉴라이즈 901대. 아, 트레이블레이저하고 소나타 뉴라이즈 이 구형 모델 소위 얘기하는 뭐 조금 약간 비하적인 내용을 좀 하도록 할게요. 개구형 모델하고 비교해도 안 되는 모델이죠. 그 다음에 QM6 모델 사골이죠. 827대를 판매했고요. XM3가 판매량이 좀 저조합니다. 777대를 판매했는데 시장 점유율 0.6%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뉴 렉스턴 스포츠, 뉴 렉스턴 스포츠 칸, GV6, 네, 그 다음에 니로 EV, 베뉴, 니로, 넥소, 이제 그 GV70, 뭐 일렉트릭 모델, 모하비, K9, 티볼리, G70, 뭐 이런 모델, 뭐 콜로라도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팅어 이제 단종되는 모델인데 45대 판매됐고 타오가 33대. 옛날 구형 코너가 아직 남아있나봐요. 10대 정도 판매됐네요. 요거 이제 없어질 것 같고요. 볼트 EV 이제 단종되죠. 이코녹스 15대 정도 판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반떼 N이 61인데요. 43대 판매했네요. 네, 한 40분 정도가 빵빵빵 거리는 아반떼 N도 구매를 해주고 계시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판매량은 좀 약간 쇼킹하긴 해요. 약간 수입차도 좀 왜곡돼 있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벤츠 BMW가 거의 뭐 1등에서 20위 사이에 다 꽉 차 있는 상황이고 거기도 렉서스라던가 이런 차량들이 거의 뭐 한 5% 점유율로 해서 조금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볼보라던가 이런 모델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뭐 벤츠 BMW가 다 주류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수입차는 벤츠 BMW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고요. 국산차는 현대 기아 위주로 100% 거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 현대 기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 한들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냥 그런 뉴스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뽑기 잘 하셔가지고 좋은 차 잘 타셨으면 좋겠고요. 자, 6월달 또 이제 뭐 티볼리 부분 변경 모델도 나왔잖아요. 이런 모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네, 꼬맹이 브랜드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런데 네, 약간 소외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조금 차종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트레이블레이저 부분 변경 모델도 조금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조금 나와서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버무려지면 좋잖아요. 이게 뭐 자동차 시장 이게 뭐 빵 만들듯이 이제 반죽을 하고 있는데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뭐 맛이 또 이쪽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70%는 좀 심한 것 같고요. 현대기아 뭐 국산 모델이니까요. 대략 한 50% 정도나 55% 정도로 점유하고 나머지는 이제 외산 브랜드라던가 이제 뭐 다른 브랜드들이 좀 차지를 해서 이렇게 좀 조화를 좀 이루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국산 브랜드 파워가 이 정도, 특히 리콜에 상당히 좀 이슈가 많이 걸려 있는 모델이 국산차 판매량 1등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쇼킹하긴 하네요. 자, 이제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오늘 2023년 5월 국산차 판매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6월 달에 또 판매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